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조별리그 1승 2패, 48강 탈락.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가 우리 앞에 놓였죠. 경기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술도, 투지도, 집중력도 부족한 채로 무대를 떠나야 했으니까요. 팬들은 거리를 메우고 TV 앞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대표팀인가? 하는 자책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직후 자진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공정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그 모든 책임이 감독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축구는 깊은 수렁에 빠진 상황입니다. 월드컵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2027년 1월 AFC 아시안컵 본선이 코앞입니다. 선수들은 휴식이 필요하지만 대표팀은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새로운 감독을 빨리 선임하고 새로운 전술과 선수 구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타이밍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북 현대에서 K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거스 포이테 감독에 이어 벨기에와 포르투갈 대표팀을 지휘했던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생존의 달인이라 불렸던 그가 우리나라 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팬들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의 실패는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 전체의 위기를 드러낸 신호탄이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의 혼란, 선수 선발의 불투명함, 그리고 경기 당일 보여준 무기력함까지 모든 것이 한 번에 폭발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로베르토 마르티네스라는 이름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가져올지 지금부터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다음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며 그의 이름이 왜 갑자기 한국 축구에 등장했는지, 그의 과거 성공과 실패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대표팀에 정말 필요한 인물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드컵 탈락 직후 대한축구협회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대표팀 사령탑 자리를 메우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이죠. 전력강화위원회가 소집되고 여러 후보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부각된 인물이 바로 로베르토 마르티네스입니다. 벨기에 대표팀과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끌었던 그가 한국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축구 팬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우리 대표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마르티네스 감독은 포르투갈을 이끌고 북중미 월드컵 16강에서 스페인에게 0-1로 패한 직후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계속 지휘봉을 잡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계약 종료를 명확히 밝힌 것이죠. 그동안 그는 빅리그 경험을 쌓은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위건 애슬레틱과 에버튼을 지휘했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벨기에 대표팀을 이끌며 80경기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테크니컬 디렉터 역할까지 겸임하며 팀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2023년부터 포르투갈 대표팀을 맡아 UEFA 네이션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대한축구협회가 정식으로 외국인 감독 모집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관심이 알려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파울로 벤투 감독을 포함해 여러 외국인 지도자들이 한국 대표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또 한 번 실패를 경험한 마르티네스가 아시아의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지도자 경력을 보면 항상 위기 속의 해결사 이미지가 강합니다. 만년 하위권이던 위건을 이끌고 FA컵 우승까지 이뤄내며 생존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하지만 에버튼에서는 중상위권 팀을 중하위권으로 떨어뜨리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표팀 감독으로는 벨기에의 황금 세대 하자르, 브라이너, 루카쿠 등을 이끌었지만 러시아 월드컵 3위 이후 카타르 월드컵과 유로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역대급 전력을 보유하고도 16강 탈락의 아픔을 맛봤죠. 이제 한국 대표팀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의 결정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 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의 전술 스타일과 실제 성적, 그리고 우리 팀에 맞을지 여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르티네스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이 이름은 프리미어리그를 오랫동안 지켜본 팬들에게 익숙한 인물입니다. 그는 만년 약체 위건 애슬레틱을 이끌며 기적 같은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갔습니다. 매 시즌 강등 위기에 처한 팀을 극적으로 구해내고 심지어 FA컵 우승까지 달성하며 생존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하위권 팀에서 감독으로서 상당한 업적을 쌓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에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위건을 떠난 뒤 에버튼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당시 중상위권을 달리던 팀을 중하위권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습니다. 공격적인 전술보다는 안정적인 수비를 우선시하는 그의 스타일이 높은 레벨에서는 제대로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베이스를 가진 감독으로서 약체 팀에서는 빛을 발휘했지만 더 강한 팀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벨기에 대표팀 시절이 특히 상징적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팀을 이끌었는데 당시 에당 하자르, 케빈 데 브라이너, 로멜루 루카쿠, 뱅상 콤파니 등 전성기 선수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술은 수비 라인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형태였고 공격에서는 개인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은 분명 큰 성과였지만 이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유로 8강에 그치면서 황금 세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를 아쉽게 놓친 셈이죠. 그리고 포르투갈 대표팀 시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비롯한 역대급 황금 세대를 물려받았음에도 유로 2024와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 탈락의 수모를 겪었습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의 실패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포르투갈 팬들로부터 역대 최악의 감독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으며 자리를 떠나야 했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우승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솔직하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마르티네스 감독의 경력은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복잡한 그림입니다. 큰 무대 경험은 풍부하지만 공격 전술의 색깔이 뚜렷하지 않고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높은 연봉 약 70억 원 수준을 받는 감독으로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계속 따라다니죠. 이제 그가 한국 대표팀을 맡는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과거의 영광과 한계를 모두 안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그의 선택이 한국 축구에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다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의 전술 스타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 대표팀에 딱 맞는 감독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티네스 감독의 기본 베이스는 수비적인 조직력에 있습니다. 많은 선수를 수비 라인에 배치하고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집중하는 형태죠. 약체팀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높은 레벨의 경기에서는 공격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아시안컵처럼 전략적인 대결이 많은 무대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빠른 역습과 창의적인 공격, 그리고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야 하는데 그의 전술은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연봉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유럽 빅리그와 대표팀 경험을 바탕으로 약 70억 원에 달하는 높은 몸값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과에 비해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은 월드컵 참패의 상처를 딛고 빠르게 재건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1월 아시안컵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 전술을 정비하고 선수 구성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마르티네스 감독이 이 짧은 기간에 팀을 안정시키고 공격적인 색깔을 입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유럽 무대의 경험과 큰 경기 운영 능력은 분명 우리 대표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국제적 감각을 심어줄 수 있는 지도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비싼 몸값을 지불하면서도 과거처럼 수비 중심의 경직된 축구를 들여온다면 또 한 번의 실망을 맛볼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 축구는 이제 더 이상 이름값만 믿고 감독을 선택할 때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성과와 팀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마르티네스 감독이 한국에 온다면 그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실패 사례로 남을까요? 이 선택은 단순한 감독 교체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전망과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감독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처참한 탈락은 한국 축구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퇴임 이후 빠르게 새 사령탑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의 이름이 강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과거 성적과 전술 스타일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아시안컵이라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감독 선임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르티네스 감독이 만약 부임한다면 높은 연봉만큼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수비 중심의 경직된 축구를 벗어나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팀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유럽 무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팀의 철학과 잘 맞는 감독을 찾는 일입니다.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번 월드컵 참패를 통해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강한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르티네스 감독이 적합한 인물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할까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뜨거운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 축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